193페이지인데 193페이지 로지스틱 회계. 그 머신러닝 할 때 이제 크게 두 파트가 있잖아요. 두 파트. 하나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아, 얘는 이거야 저거야라고 이제 분별하는 거하고, 회기는 뭐죠? 회기는 숫자를 맞추는 거죠. 숫자를 맞추는 건데, 분류하는 거냐 아니면 수치를 맞추는 거냐. 원래 회기는 수치를 맞추는 건데 이 앞에 로지스틱이 붙었어요. 로지스틱이 붙는 거는 분류를 위한 회기예요. 분류하기 위한 회기. 숫자 값을 내는데 그 숫자 값 갖고 이제 이거는 맞아 틀려라는 걸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숫자 값이 어떤 숫자 값이 될까요? 이거의 확률, 이런 형태의 숫자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보통 이게 확률이 0.5 이상이면 이제 아이 뭐 그래 이걸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걸 이제 그 하는 거죠. 그 로지스틱 회기 그 확률 추정하는 이게 확률이 나오는데 숫자 값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 x 그 인풋 값이죠. 인풋 값하고 그 다음에 그 인풋 값의 그 가중치 세타 이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y는 3x 플러스 2, 그러면 요 3 기울기 3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벡터가 된 이유는 인풋 그 피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이따 보실 그 샘플은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꽃, 이게 항상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요거. 그 아이리스라고 붓꽃인데, 이 붓꽃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꽃잎의 길이 넓이, 페탈의 길이 넓이, 그 다음에 세팔, 꽃받침의 길이 넓이, 요걸 갖고 이제 꽃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데, 요거를 이제 해서 요 값을 집어여서 이제 얘는 그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 뭐냐라고 묻는데, 요 네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열 수도 있고, 처음에는 샘플은 이제 꽃잎의 넓이만 갖고 있던가요? 했다가 꽃잎의 길이도 넣고, 그 다음에 요 그 꽃받침의 길이 넓이 같은 걸 토체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벡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된 걸 한꺼번에 쓰려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넣은 거를 요 앞에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는 딥러닝 뭐 배우시면은 이제 뭐죠, 그 액티베이션 펑션, 사실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 S자인데 쭉 늘어지는 S자 같죠. S자 요 모델, 숫자로는 요런 형태인 거고, 0일 때는 0.5 대 0.5, 0보다 조금 높으면은 요거일 가능성이 그 확률이 더 높다. 요만큼 오면은 이제 요거일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고서 이 꽃이 어떤 꽃이야 라는 이제 그 분류를 이제 해보고 하는 거죠. 숫자로 이제 여기 숫자가 얼마가 나오면은 숫자에 대한 확률이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카톡으로 뭐 보내신 건가요? 핸즈. 권명규 선생님, 혹시 무슨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아닙니다. 예, 손을 드셔갖고. 예.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로짓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로짓은 로그하고 오르즈인데, 오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드가 홀수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오리즈 그러면 승률,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승률이 되는데, 승률에다가 로그를 붙인 거를 그 로짓이라고 부르거든요. 로그하고 probability라고도 있지 않은데, 약간 이거 뒤에 보고 올까요? 로짓. 지금 보고 간 뒤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로짓이 어떤 값인지. 여기 그냥 일단은 승률에 로그를 붙인 거야 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훈련의 이제 그 목적은, 얘가 이제 우리가 뭐 세토사를 뭐 할지 뭐 어떤 꽃이 이게 그 꽃이 맞으면은 이제 피값이 이제 높아져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 꽃이 아니면은 그거 확률이 낮으면 되겠죠. 그런 형태를 이제 하는데, 그때 훈련에 할 때 쓰는 이제
훈련 비용 에러를 나타내는 이제 그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 뭐 코스트 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요.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요 파트가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쓸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갖고 이제 그 뭐 바로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뒤에 보시면서 한 게 낫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이제 그냥 그 리그레션처럼 규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규제가 뭐냐면은 오버피팅이 되지 않게 오버피팅을 좀 줄이는 그 규제인데 여기서는 아까 그 알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알파는 뭐죠? 알파가 크면은 규제가 큰 거죠. 규제가 큰 거죠. 왜냐하면 그 세타가 그 알파가 크면은 그 페널티가 커지니까 알파가 크면은 페널티가 커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로 오히려 알파가 여기 C가 크면은 규제가 작아지는 형태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이제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아이리스 이제 그 드라마 아이리스가 이 아이리스에서 온 건가요? 아이리스 붓꽃의 데이터셋을 하는데 붓꽃 품종 3가지 품종이고 여기 여기 뭐 스펠이 하나 빠진 것 같다. 버지니카, 베지컬러, 세토사 3품종에 대해서 이제 각각 50개에서 꽃잎 길이 넓이, 꽃받침 길이 넓이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품종을 구분해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어느 품종이 많이 틀리네 해서 그 단 하나 갖고 이제 그 하는데 후반부에 이제 한꺼번에 요거는 그 버지니카야, 요거는 베지컬러야, 요건 세토사야, 이렇게 멀티 클래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회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항 로지스틱스 이제 그 하는데 여기 그 우리 사이클런에 이게 잘 돼 있어갖고 요 클래스에다가 우리 멀티 클래스니까 요 3개 멀티로 이제 구분해줘라고만 지정하면 바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코드를 보시면서 이제 보면 되고요. 일단은 큰 흐름은 이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넘어갔던 게 뭐가 있죠? 넘어갔던 게 이제 로짓이 뭐냐, 로짓에 대한 얘기하고 요 비용 함수에 대한 거, 요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이 로짓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로짓도 있고 시그모이드 딥러닝 하시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소프트맥스의 관계가 이제 요 관계를 해놨는데 일단 요 코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봐야 될 거는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바로 서로 연관돼 있다. 로짓이 있고 시그모이드 함수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는데 로짓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죠. 로짓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짓이라는 거는 오르즈 그러니까 승률에다가 록을 씌운 거야. 여기 오르즈 여기 승률인데 이게 승률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승률. 두 사람이 이제 경기를 해요. 게임을 해요. 두 사람이 게임을 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이길 확률은 0.70%예요.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몇 프로죠? 30%죠. 30%.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이 0.7이면은 요거는 1-0.7에서 0.3이 되고 그럼 승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7대 3이 되는 거죠. 7대 3. 7대 3. 요게 승률이다 이거죠. 이게 승률. 맞죠?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죠? 이 승률에다가 오르즈 승률에다가 로고를 씌웠어요. 요걸 이제 로짓이라고 한다. 로짓. 되셨나요? 예, 로짓. 자, 로짓이 이제 됐으면은 로짓 다음으로 이제 요 시그모이드. 전문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선형으로 네. 직선으로 이렇게 이 강의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선이라는 게 이제 이 개념이 딱 와닿는데 네. 리니어는 네. 그러면 이거 로짓은 뭐 어떻게 로그 함수 개념인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건 뭐 어떤 곡선 개념인지
예, 이게 예, 머리에 곡선입니다. 딱 안 와닿거든요. 로그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건지. 예, 이거 요 값은 로그 그래프죠, 로그 그래프. 요 값은 로그 그래프고 로짓은.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쪽으로. 로지스틱 회기 이쪽 그 로짓. 예. 그 요거에 이게 그 로짓 함수는 요 로그 승률 함수니까 요걸로 이제 t라고 넣으면은 t. 요거를 해서 이제 요걸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 로짓 요 t를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게 나오는데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아까 그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인데 직선이다 이거죠. 요 부분이 직선이에요. 요 부분. 다시 말해서 로짓을 직선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 로지스틱 회귀가 그거죠. 로그를 놓은 상태가 직선이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요 y 값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면은 y 값, 이 확률, 이 y는 확률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내가 이길 확률이 70%야 라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얘가 맞을 확률이 몇 프로니? 라고 해서 이 y는 확률입니다. 거기다가 로그를 씌운 게 직선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 파트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죠. 리니어. 여기가 리니어죠. 근데 y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곡선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곡선이 어떤 곡선이 되느냐? 요런 곡선이 되죠. 요런 곡선.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요 t는 직선 형태다 이거죠. 요 부분이 리니어한 거예요. 요 부분이 리니어한 거고 이 시그모이드 자체는 요 곡선이죠. 그래서 요 t 부분이 아이고 잘못 써 ax 플러스 b. 그래서 요 a와 b를 구하는 거. 여기서 표현된 건 여기 세타 0, 세타 1. 요게 세타 0, 세타 1. 만약 x1, x2가 있으면은 세타 2. 요 부분이 리니어 하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리니어. 요 시그모이드가 빠진 요 부분. 되셨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확률은 0하고 1 사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꽃잎이 크면은 예를 들어서 꽃잎이 크면은 이제 버지니아카라고 해보죠. 꽃잎이 길이 넓이가 크면은 그러면 꽃잎이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버지니카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는데 1은 넘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그모이드 모델이 맞을 거야라고 이제 어떤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리니어하지만은 결국 모델은 뭐 요게 가면 갈수록 1에 가깝고 요게 요쪽으로 오면 올수록 아닌 게 가깝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짓에서부터 우리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로짓에서부터 요 시그모이드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지스틱 회귀는 요 시그모이드를 집어여서 여기다가 ax 플러스 b를 집어여서 확률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이게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요거는 어떤 놈이 맞아 틀려 이제 하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3개, 4개, 5개 점점 늘어났을 때는 이제 그게 소프트맥스로 간다는 거예요. 요게 여기 심플 케이스고 제네럴하게 이제 멀티 클래스로 갔을 때는 요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때는 이제 01 여기 오면서 요 밑에가 하나가 되고 여기 서머리가 아니라 하나만 되겠죠. 하나만 되고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이제 1 플러스 요거 익스포넨셜 t로 나눠주면 위에가 1이 되고 뭐 익스포넨셜 요건 뭐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어떻게 뭐 이게 이 중에 하나만 있을 때가 요쪽으로 오고 이게 일반화 시킨 게 소프트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이렇게만 좀 설명드리고요. 한번 천천히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로짓하고 이제 시그모이드하고 이제 소프트맥스. 자, 이 세 개가 같은 거라는 거 아니, 너무 감동적입니다. 같은 게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전무님 저기 마이너한 건데 아까 전에 그 아즈를 승률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 생각에는 제가 알고는 승산이라고 번역하는데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그렇네요. 내가 10번 중에 7번 이기고 3번 져. 이럴 때 예. 우리가 승률은 10번 중에 7번을 승률이라고 하고 예, 맞네요. 여기서는 3분의 승산, 7 이래 승산. 되니까 예. 예, 승산이고 승산하고 승률 조금 다를 것 그게 같아요. 더 감이 맞는 것 같네요. 예. 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사항 같은데 수학적으로 좀 다시 강의 들으면 성공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오는 건 이제 한번 보시면 되니까요. 네네네. 고민을 좀 어쨌든 이게 세계가 관계 있다라는 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런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이제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비용 함수라서 여기뿐만 아니고 뭐 저쪽 그 딥러닝이나 뭐 그런 데도 항상 크로스 엔트로피 많이 나와서 짧게만 한번 좀 보시면은 모양은 이렇습니다. 모양은 또 앞에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돼 있죠. 그라운드 트루스는 뭐죠? 그 우리가 라벨 단 거죠. 얘는 뭐 아까 뭐죠? 그 베지 컬러야 뭐 그 세터사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그라운드 트루스인 거고, 얘는 이제 확률 여기 그 어떤 예일 확률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뽑아낸 모델을 통해서 나온 확률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얘는 0 아니면 1일 거예요. 0 아니면 1. 여기 보시면 만약 클래스 I가 맞으면 1이고 그게 아니면 빵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맞을 때만 요 그 뭐죠? 모델이 예측한 그 확률의 로그 씌어서 이제 더한다 이거죠. 첫 번째 샘플이 이제 1번 샘플이에요. 그럼 1번으로 예측한 확률만 이제 로그 씌운 게 더해지고, 두 번째 샘플은 0, 1, 2 중에 0번째 샘플이에요. 그러면 0일 때만 여기 1이니까 0이라고 그 추측한 요 P만 이제 더해지겠죠. 이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로그를 씌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 입력되는 값은 0하고 1 사이에요. 0하고 1 사이. 이가 확률이 2인 건 없죠. 확률이 2는 없잖아요. 0하고 1 사이. 확률이 마이너스인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로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첫 번째로 로그는 0하고 1 사이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음수값이죠. 1보다 작으면 음수값이잖아요. 그렇죠? 음수값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마이너스 로그는 여기 요 마이너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 로그는 이 양수값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로그가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로그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근데 1이 되면은 빵이 될 거예요. 1이 되면 빵이 될 거예요. 1이 되면 빵이 되고, 이게 0에 가까우면은 이 값이 엄청 커질 거예요. 무한대까지 가겠죠. 무한대까지.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 더해지는 게 뭐가 더해지냐, 요 수식에서 더해지는 게 뭐냐를 생각하자는 건데, 이 데이터가 0, 1, 2 중에 하나라면은 0, 1, 2 중에 하나예요. 0, 1, 2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제 0인 샘플이에요. 0인 샘플. 0인 샘플에 대해서 0인 샘플인 대해서 이게 뭐 1, 2는 빵이니까 없어질 거고 0인 샘플에 대해서 0일 확률을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틀린 거 없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럼 로스는 그러니까 에러는 빵이에요. 그때. 근데 0인 샘플에 대해서 0인 샘플일 확률이 0인 샘플에 대해서 0일 확률을 0.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막 커질 거예요. 많이 틀렸으니까. 로스 펑션이 나타내야 될 거는 틀린 걸 확실하게 이제 나타내서 틀렸으니까 넌 고쳐야 돼라고 그 얘기를 주는 거예요. 메트릭. 이게 메트릭이죠.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틀린 걸 제대로 가르쳐서 그 틀린 걸
교정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니까 로스 펑션은.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맞는 거에 대해서는 요게 작고 요만 맞는 걸로 이제 요 P가 이제 잘 맞춰지면은 값이 작고 맞는 거에 대해서 P가 작아진다. 그 개의 확률이 작게 나오면은 이렇게 크게 값이 나와서 이제 많이 틀렸어라는 걸 얘기해 주게 되겠죠. 그렇죠?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틀린 놈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틀린 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기 때문에 얘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에러 펑션으로 많이 써요. 그 전에 우리가 그냥 리그레션에서는 에러 펑션을 뭘 썼죠? 숫자 값을 맞출 때 숫자 값이 원래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안 나고 2가 나왔어. 얘 둘의 값의 제곱을 한다든지 절대값을 한다든지. 그래서 RMS 루트민 스퀘어 에러 그 스퀘어 에러에 루트를 씌우든지 스퀘어 에러 민 스퀘어 제곱한 거에 에러의 제곱을 평균을 한다든지 그걸 이제 에러 펑션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도록 이제 우리가 훈련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던 거고, 명령을 내리려면 이제 어떤 숫자를 줄여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많은 경우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줘요. 지금 같은 이유로. 요 밑에 그림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좋은 모델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야 돼. 이제 그 캣 고양이 그림을 집어여면은 캣일 확률이 높아지고 요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 돼. 요 부분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틀렸으면은 틀린 표시를 해줘야 돼. 그 표시를 해주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보시면 돼요. 굿 모델은 이제 이렇게 돼야죠. 굿 모델은 캣은 캣일 확률이 높고 독은 독일 확률이 높고, 그다음 언트레인드 모델은 이제 요게 비슷해지든지 요게 뭐 크든지 뭐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거를 요게 캣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요렇게 틀렸을 때 틀린 놈에 대한 에러가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확 튀니까 그걸 줄여줄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판별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여기 그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그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고 넘어갈까? 하고 나서 할까? 페이지가 20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설명 나오면서 쿨백 KL 다이버전스, 뭐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도 쓰지만은 나중에 이제 분포 혹시 그 두 개의 분포가 비슷해져야 돼라는 걸 이제 해야 되면은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쓰는데, 요거는 딥러닝에서는 요걸 쓰는 데가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같은 데서 씁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는 거기 그 중간에 그 인코딩된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정규 분포가 비슷해지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분포가 비슷해 얼마나 차이가 있니? 라는 걸 이제 보는 그 수학적 개념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요 얘가 좀 좀 쉽게 한 것 같은데, 여기 그 KL 로스라는 게 있죠. KL 로스. 여기 그 첫 번째 분포가 있고 두 번째 분포가 있어요. 요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니? 라고 이제 물을 때 그걸 수치적으로 계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P하고 Q가 이제 그 분포 P, 그 다음에 분포 Q. 그러니까 0인 확률이 이게 분포 P는 25분의 9, 25분의 1일 확률이 25분의 12, 2일 확률이 25분의 4. 더하면 이게 1이죠. 그 다음 분포 Q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얘네 두 개는 얼마나 차이가 있니?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뭐 계산식은 잘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PX 뭐 이건 Q랑 P를 비교한 거 거꾸로 P에 대해서 Q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뭐 거의 뭐 차이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좀 차이는 보이죠. 0.085, 0.097이긴 한데 어쨌든 상대적인 차이를 이제 보는 거라서 여기 Q에 대해서 이제 P를 비교할 때는 이제 그 앞에 붙는 게 P고, 물론 뒤집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P에 대해서 Q를 볼 때는 앞에 붙는 게 Q라서 요런 걸 해서 요 값을 줄여 나가면은 요 값을 줄여줘 라고 이제 어디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집어넣으면은 얘 분포가
비슷해지는 그 형태로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되면은 뭐 딥러닝이든 또 뭐든 이제 그런데 그 두 개 모델의 분포를 비슷하게 하려면 요 로스를 주고 요걸 줄여줘라고 옵티마이저에 던져주시면은 이제 그 분포가 점점 비슷해지도록 이제 돼진다. 일단은 오늘은 요까지만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쓰실 일이 있을 때 좀 쓰시고. 여기 또 중간에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BFGS 함수예요. BFGS. 하이 참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게 네 사람 이름이라서 그래요. 네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리미티드 메모리 BFGS 여기 있네. 브로이든, 플래처, 골드파브, 샤노. 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또 어떤 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여기서 제약 조건은 x는 마이너스 1.5에서 1.5, y는 마이너스 1.5에서 1.5. 그게 요 박스죠. 요 박스가 있을 때 이제 그 여기 뭐죠? 요 3, 여기 중심이 3이죠. 3이고 19, 3,19의 중심에서 이제 그려지는 원 x-3의 제곱 플러스 y-19의 제곱의 최소값 최대값 뭐 구할 수 있겠죠. 그걸 구해줘라고 이제 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구해주는 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이제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최소값 리미트. 목적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이론은 요 정도까지 하시고 이제 한번 좀 코드를 한번 보면서 이제 그 보겠습니다. 코드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얘기 드린 걸 이제 하나씩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로지스틱 회기 한 804 샘플 코드 뭐 다 숙제니까 다 돌려보셨죠? 숙제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 로지스틱 회기가 있고 이제 그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뭘 그린 거냐면 아까 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그냥 그린 거예요. 밑에 이제 여기 리니어 스페이스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점 100칸으로 나눠줘. 그 t에 따라서 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거였죠. 이거 값을 구해서 플롯을 한 겁니다. 이 시그모이드는 이런 모양이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훈련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에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으면 로드 아이리스 하면은 딱 얹어지고 이제 키가 뭐가 있니?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아이리스 데이터 키를 보는 걸 보면 이게 딕셔너리라는 얘기죠. 딕셔너리의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라는 거. 딕셔너리 타입 그때 말씀드렸었죠. 얘가 자꾸 화면을 가리네. 조금 멀리. 약간 더 그렇죠. 여기 뭐 키 중에 데이터도 있고 타겟도 있고 데이터가 인풋이겠죠. X값.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스크립션 있고 뭐 등등등 타겟 네임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데스크립션을 이제 한번 보면은 줄줄줄 설명이 영어로 잘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 읽으시면은 요 데이터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쭉 많이 돼 있죠. 아이리스 플랜츠 아이리스란 식물에 대한 데이터 셋이야. 그 샘플 개수는 몇 개라 그랬죠? 150개야. 여기서 50개, 각각의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50개고,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X, 인풋의 피처는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뭐니? 세팔이 있고 페탈이 있는데, 세팔 랭스, 길이. 세팔이 뭐죠? 세팔은 꽃받침에 이제 길이가 있고, 꽃받침의 넓이가 있고, 그냥 페탈이 꽃잎에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식물을 관찰을 해보면 꽃받침 꽃잎 잘 아시나요? 근데 아이리스는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꽃받침에도 색깔이 이제 예쁜 색깔이 있던데 보통은 꽃받침은 그냥 녹색인 것만 봤는데 아이리스는 좀 다른가 봐요.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고 그게 이 4가지 갖고서 이 타겟은 뭐냐 하면은 아이리스 종 중에 세토사야. 그 다음에 그 베지컬러야. 버지니카야 라는 걸 이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세팔하고 페탈 서머라이즈가 돼 있죠. 세팔의 랭스 위스, 페탈의 랭스 위스가 미니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고 이제 평균이 얼마고 이제 표준 편차가 얼마야라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싱은 없는 상태고 3개로 돼 있고 만든 사람은 피셔가 만들었죠. 유명한 우리 통계 쪽에 유명한 아저씨 그 피셔 같은데 그래서 줄줄줄 해서 요 그 데이터 갖고 우리는 머신 로지스틱 회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타입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일단 인풋을 여기서 뭘 잡고 있죠? 요 데이터 여기 그 데이터 중에 여기 데이터 중에 요 앞에가 뭐죠? 행이죠. 행. 모든 행. 그 샘플은 전부 다 하는데 열 중에는 뭘 뽑았죠? 3. 3에서 끝까지 3. 그 3이 뭐죠? 0, 1, 2, 3. 사실 뭐 요 앞엔 딱 이거라고 그냥 그 하긴 어렵겠지만 아마 요 순서대로 썼을 것 같아요. 썼을 것 같으면 세팔 0, 1, 2, 3. 페탈 위스일 것 같아요. 페탈 위스 아마도. 네. 페탈 위스. 페탈 위스 갖고서 이제 구분을 해봐.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은 여기 이제 2번인 거. 그러니까 여기 버지니카. 여기 코멘트가 들어있네요. y 값을 뭘로 잡았냐면 버지니카랑 같으니 버지니카랑 같으면 어떻게 되겠죠? y에 1이 들어가고 버지니카랑 틀리면은 빵이 들어갈 거예요. 빵 1, 빵 1 해서 버지니카가 맞는지 틀린지만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뭐 원클래스죠. 원클래스. 클래스를 여러 개 안 하고 이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데이터 구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이제 150에서 이제 4개 원래 데이터 쉐입은 그러니까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인데 이제 타겟은 150개가 맞는데 이제 원래 타겟은 012 뭐 그렇다가 이제 Y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이제 0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리스 데이터의 쉐입 뭐 그 타겟의 쉐입 그리고 나서 아이리스 데이터 10개를 뽑아보면은 요게 4개가 데이터 들어있죠. 4.9 세팔 랭스 위스인가? 랭스 위스였던가? 랭스가 먼저죠. 세팔 랭스가 4.9cm, 위스가 이제 3. 그 다음에 세팔 랭스, 페탈 1.4, 페탈이 좀 작네요. 세팔보다. 꽃받침이 더 큰 것 같아요. 얘는 1.4,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스가 0.2. 그리고 나서 타겟은 보니까 다 빵이에요. 데이터 정리를 이제 딱 잘 해놨으니까 이제 다 빵이면 뭐였죠? 빵이 맨 앞에 있는 게 세토사였던가? 세토사. 앞쪽 10개는 다 세토사예요.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렇게 정리되어 있으면은 훈련시킬 때 좀 섞어서 좀 시켜줘야 되나요? 뭐 어쨌든 섞어서 뭐 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보여주기만 해서 그 실제 딴 테스트를 안 할 것 같으면 훈련만 시킬 것 같으면 얘를 통째로 할 것 같으면 셔플을 안 시켜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처 네임은 이제 그 각각 아까 그 요게 나와있네. 세팔 랭스, 세팔 위스, 센티미터 단위, 페탈 랭스, 페탈 위스, 그 다음에 세토사, 베지컬러, 버지니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이거죠.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판별을 위한 리그레이션은 그냥 심플해요. 그 클래스 요구를 갖고서 클래스를 하는데 그 뭐 솔버를 아까 그 얘기한 최적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주고서 BGFG 아까 네 사람이라 그랬죠. BGFG 그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피팅을 시켜줘. 그래서 핏하면은 여기에 훈련이 다 된 거예요. 사실 샘플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그 계산을 한다 이거죠.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인풋이 뭐였죠? 우리가 인풋 여기 이렇게 새로 만든 XY였어요. 새로 만든 XY는 뭐였죠? 얘가 버지니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인풋도 하나만 줬죠. 페탈의 위스, 페탈 위스만 갖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0에서 3까지 아까 그 페탈의 그 페탈 위스의 미니맥스를 아까 보셨죠? 페탈 위스가 미니맥스가 0.1에서 2.5니까 그래프를 그린 거는 0에서 3까지 그린다 이거죠.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그리면서 요 1000개만큼 스페이스를 나눈 거예요. 1000개만큼 스페이스를 나눠서 그 X축을 이제 X축의 좌표를 여기 좀 작죠? 작으니까 우리는 큰 그림으로 한번 보죠. 자, 0에서 3까지 그리는데 요 칸을 사실은 1000개 칸을 이제 한 거예요. 1000개 칸을 해서 이제 아까 돌린 거고 1000개 칸을 해서 이제 프리딕트를 한 거예요. 페탈의 위스에 따라서 얘가 뭐라 했죠? 버지니카냐 아니냐 이제 본 거죠. 요걸 그래프를 보면은 0일 때 1.5, 1.67 정도가 넘어가면서 요게 뭐죠? 얘가 이제 1인 버지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레이블이 안 붙어 있으니까 좀 그래프가 좀 그렇네. 여기 그 그래프 레이블이 좀 붙어 있는 걸 이제 요게 이제 레이블이 좀 붙어 있으니까 요걸로 합시다. 여기 좀 더 예쁘게 그린 그림으로 이제 보자면은 자 요게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 회계를 이해시켜 주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1.7 정도인가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넘어가면은 이제 버지니카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버지니카가 아니야라고 이제 디시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거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보다 이제 페탈 위스가 작은 놈이 있긴 있어요. 그보다 버지니카면서도 작은 놈이 있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리고 또 이거보다 넘으면서도 버지니카가 아닌 놈도 있어요. 얘들은 이제 물론 오류가 나겠죠. 근데 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렇게 옮기면은 이제 더 많이 틀릴 거예요. 여기까지 다 맞추고 싶으면 여기 오면 좋은데 대신 이제 아닌 놈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우리 혹시 기억하시나? 저기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제 모델의 성능을 볼 때 얘를 찾아오는 값이 뭐죠? 리콜이죠, 리콜. 기억하세요, 리콜? 센서티비티라고 불렀고. 그 다음, 요런 게 포함 안 되게 하는 게 뭐였죠? 요런 게 포함 안 되게. 이게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다 하려고 그러면 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프리시전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나누는데, 물론 리콜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꽃 종류를 맞추는 거는 여기를 디시전 바운드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그레션이면서도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한다. 요 그래프가 이제 곡선이 되긴 했지만 사실 익스포넨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곡선인 거고, 원래 이제 직선 형태에서 우리는 판별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너무 심플해서 뭐. 전무님 지금 48분인데 잠깐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시전 바운더리 요거 얘기하면 조금 거의 다 끝났는데. 네네. 요것만 좀 마무리하시고 네네. 5장 네. 들어가기 전에 하시죠. 그래서 여기 네.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디냐 설명하면 1.66이네. 1.7이 아니고 1.66에 이제 딱 요 중간에 만나는 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7인 놈하고 1.7은 1.66보다 크죠. 1.5인 놈하고 페탈 위스가 1.7인 건 얘는 true, false 나오겠죠. 여기서 1빵이 나오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규제에 대한 건데 여기 이런
그 리그레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면서도 이제 그 뭐 컨트롤 플롯 뭐 했는데 그 요 198페이지에 있는 요거는 규제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퍼센트 아까 얘기한 그 리콜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프리시즌이 중요하냐 뭐 그런 걸 이제 할 때 보면은 확률이 여기 보시면 책에 19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인데 0.15만 넘어도 나는 버지니카라고 할래. 버지니카라고 할래 하면은 이 0.15 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리콜은 좋아지겠죠. 버지니카를 이제 하는 거. 근데 대신에 요런 이제 그 파란 놈들이 더 들어와 버리는 거고. 0.15, 0.3, 0.6 이 0.9까지 가면은 리콜보다는 요런 그 프리시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려면은 요 그 디시전 바운드를 0.9까지 높여 주시면 이제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위치 얼른 마지막 요 그 4장의 후반부만 얼른 마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여기 이제 4장 마지막은 되게 심플해요. 소프트맥스 함수로 쓰는 건데 우리는 아까 그 버지니카가 아닌지 긴지 아닌지만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세 개를 한꺼번에 맞추고 싶어. 얘가 셋 중에 뭐니? 라고 할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가 멀티 클래스가 맞아. 멀티노미알이야. 요것만 해주시면은 된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C 규제가 있긴 한데 이걸 갖고 그냥 돌리시면은 이제 요런 그래프에서 요 위치는 이제 그 뭐죠?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 더한 게 있는데 그 뭐 좀 이따 좀 설명드리고요. 요 위치는 요 노란 게 세터사고 요 위치는 요 영역은 이제 그 버지컬라고 요 위치는 이제 버지니카야. 근데 사실은 아까랑 살짝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달라진 건데 인풋 값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뭐냐면 인풋이라는 게 아까는 페탈 위스만 넣었죠. 위스만 갖고 이제 위스만 갖고 있나요? 랭스만 갖고 있나? 위스 랭스. 그것만 갖고 했는데 아까 요걸 보면 위스만 갖고 했는데 위스 랭스 두 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에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분류해봐. 인풋을 두 개 넣고 이제 한 거라서 실제 사용하는 거는 뭐 심플하니까 거기 모델에다가 그냥 집어여시면 되고요. 모델에다가 집어여시면서 이제 그 XY 좌표로 해서 이제 그 0, 1, 2 인풋은 대신에 집어여시면서 요 리그레션에 집어여시면서 요 데이터를 아까는 3만 썼죠. 3행만 썼는데 2행, 3행 꽃잎의 랭스와 위스를 같이 집어넣고 해봐 라고 이제 그 구분해봐. 타겟은 여기 그 타겟도 이제 그 아까 버지니카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원래 데이터 그대로 집어였어요. 타겟을 012란 걸 집어여서 훈련시켜서 한 결과를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이제 O2는 이제 랭스가 5이고 그 위스가 2인 걸 갖고 이제 하면은 여기 2가 나왔죠. 얘는 뭐죠? 녹색 위치 버지칼라나요? 여기 버지니카 이름 기억하기 버지니카라고 이제 2라고 프리딕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확률이 얼마니? 라고 이제 걔 확률이 여기 보시면은 0일 확률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6.3에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승. 5.7, 10의 마이너스 2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 따라서 얘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나는 이제 버지니카라고 이제 예측해줘. 요까지가 이제 소프트맥스 회귀, 그러니까 멀티 클래스로 하는 거고, 요 다음부터는 연습 문제거든요.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 다 풀어보셨죠? 다 풀어보셨는데, 예, 제가 문제 보면서 약간 좀 신경 써서 한번 답을, 지금 쉬는 시간을 할 텐데, 쉬는 시간이 지금 4시 53분이니까 7분 쉴까요? 15분 쉴까요? 7분 쉴까요? 15분 쉬시죠. 15분 쉬시면은 이제 5시 10분에 시작할 텐데 네네. 연습 문제 중에 이제 이거 여기 연습 문제들이 재밌어요.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재밌는데 그 중에
요걸 답을 보면 이해가 뒤에 답 뜨시니까 이해가 더 좋은데 연습 문제 6번을 한번 보시면은 검증오차가 상승하면 미니 배치 경사강법을 즉시 중단하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특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슨 틀릴 때는 또 더 그렇고요. 그 뒤에 답 한번 보시고 9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런 걸 잘 아시면은 리치나 이제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에 대한 것도 괜찮을 거고요. 사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0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놔서 좀 그렇고 11번은 좀 재밌는 문제라서 한번 보시고 12번은 한번 프로그램 코딩 스킬을 좀 늘리시려면 12번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 연습 문제들은 다 괜찮습니다. 물론 앞장의 연습 문제도 다 괜찮으니까